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소리를 뜨끈한 찜질방 불가마 안에서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설계된 사기판이었다는 걸 말이죠. 35살. 남들은 노처녀라 부르지만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기업 과장,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다정한 남자, 박민수. 그와의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저는 새서리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문구를 다듬고 신혼집 가구를 고르는 매일매일이 설렜죠. 하지만 지금 저는 차가운 경찰서 복도에 서 있습니다. 수갑을 찬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눈을 가렸던 지독한 안개가 걷히는 중이거든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토록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삼촌처럼 따랐던 김 부장님이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떠났을 때 생긴 구멍이죠.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매년 어린이날이면 제게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사다 주셨어요. 우리 공주님이라며 저를 번쩍 안아주던 그 따뜻한 웃음.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삼촌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드시며 한탄하셨죠. 믿었던 사람한테 칼을 맞으니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그 후로 전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연인이든 누구도 100%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방어막을 치고 살았죠. 언젠간 배신할 거야. 언젠간 나를 이용할 거야. 그런데 민수는 달랐어요. 아니, 달라 보였어요. 그의 완벽한 스펙,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쏟는 정성.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내 상처를 보듬어줄 완벽한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완벽한 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제 아버지는 성실 하나로 회사를 일구신 분입니다. 작은 부품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20년간 뼈 빠지게 일하셨죠. 그 곁엔 늘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 믿음직한 동반자. 김 부장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선물을 들고 오셨고 제 생일도 기억하셨죠. 어린 제게는 진짜 삼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고 자금 사정이 악화됐죠. 아버지는 김 부장과 함께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 부장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들고요. 3개월 후 김 부장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거래처를 모두 가져가면서요. 아버지는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 부장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죠.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고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연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가면 쓴 사람이야. 웃으면서 칼을 찔러.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호의는 때로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저는 동기 선미와 절친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함께 밥 먹고 고민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여행도 다녔죠. 우리는 5년 차가 되던 해 함께 작은 창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제가 기획과 마케팅을, 선미가 운영과 CS를 맡았죠. 사업은 잘 됐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뛰고 직원도 3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미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한데 나 그만둘래.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어.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2주 후 선미는 우리 쇼핑몰과 똑같은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거래처 리스트와 고객 데이터를 가져가서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거죠. 아버지처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어. 혼자 살겠어. 그렇게 3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친구는 사귀지 않고 연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러다 32살 되던 해 직장인 모임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5cm, 마르고 안경 쓴 전형적인 회사원.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요? 마케팅 쪽이요. 아, 그럼 요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어떻게 보세요? 저는 MZ세대 타겟팅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는 어떤 주제로 대화해도 막힘없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최신 드라마까지 마치 백과사전 같았죠. 민수 씨, 혹시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대기업 과장.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그리고 그는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수연 씨,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래요?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 저요? 왜 저요? 왜긴요. 수연 씨랑 대화하면 재미있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는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제 의견을 물었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배려심이 넘쳤죠. 6개월 후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도 된다는 안도감에. 이번엔 다르구나. 이번엔 진짜구나.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저는 민수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상해 보였어요. 시누이는 조금 튀는 스타일이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언니, 나 미국에서 오래 살아왔어요. 뉴욕 진짜 좋더라. 아, 뉴욕. 저도 가보고 싶어요. 거기 날씨 어때요? 그냥 좋죠. 조금 이상했습니다. 뉴욕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 날씨에 대해 저렇게 뭉뚱그려 대답할까? 또 한 번은 시누이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영어로 한마디 해봐요. Hello, how are you?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억양도 이상했죠. 서울대 나왔으면 영어 정도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인지 변향입니다. 저는 민수가 완벽하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의심되는 증거들을 무시하는 확증 변향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민수와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죠. 신랑 되시는 분 직장이 어디세요? 아, 저 땡땡그룹 다닙니다. 오, 대기업이시네요. 연봉이 꽤 되시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확인해 보니 민수가 다니는 그 회사에 민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민수 씨가 다른 계열사에 있는 거 아닐까? 아빠, 그럴 리가요. 민수 오빠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또다시 저는 민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수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카드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왜 카드 안 써요? 아, 나 현금주의자야. 카드 쓰면 돈 쓰는 감각을 잃어버리거든.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신용불량자의 변명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식 한 달 전, 찜질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피로를 풀러간 그곳에서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이고, 수연이, 우리 며느리 반갑다. 우리는 함께 찜질방을 즐겼습니다. 불가마도 들어가고 식혜도 마시고.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어머니가 먼저 휴게실로 가셨고 저는 불가마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죠. 엄마,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오빠 전과 3범인 거 혹시 걸리면 어떡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과 3범? 민수가? 괜찮아. 어차피 저 집은 회사도 크고 재산도 많잖아. 혼인신고만 하면 저 집 재산 절반은 우리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오빠가 사기로 2번 잡혀간 거 알면.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일단 결혼만 시키면 돼.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졌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민수가 사기범? 전과 3범? 우리 집 재산을 노렸다고? 불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왔죠.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시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방금 다 들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민수 오빠, 정말 전과자예요? 수연아, 그게... 대답해 주세요. 정말 전과자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완벽했던 민수의 이력, 서울대 학력, 대기업 경력, 지적인 대화,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린 정교한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민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짜 이름 박민수, 맞음, 학력, 고졸, 서울대 아님, 경력, 무직, 대기업 근무 경력 없음, 전과, 사기죄 2회, 횡령죄 1회. 민수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전에 대해 2명의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냈고 2번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저는 민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민수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오빠, 응? 오빠 서울대 안 나왔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오빠 회사도 안 다니죠? 그리고 전과 3번 맞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하, 들켰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근데 어쩔래? 우린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잖아.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몇 천만 원 나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넌 나한테 완전히 빠졌잖아. 인정해, 수연아. 넌 날 사랑했어. 저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즉시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죄, 결혼 사기 미수. 경찰 조사 결과 민수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의 여성도 동시에 속이고 있었습니다. 전부 30대 중반, 재산이 있는 여성들이었죠. 민수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수갑찬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연아! 민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나 진짜 너 좋아했어. 처음엔 돈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진심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걸어나왔죠. 민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쉬었습니다. 그동안 심리상담을 받았고 제 상처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배신 트라우마, 친구의 배신, 그리고 민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배신당한 이유가 제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가면을 쓴 사람일 뿐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 당신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2. 당신은 작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직관은 되게 옳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3. 당신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진 않나요? 상처는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때로는 더 큰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4. 당신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진 않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진 않나요? 5. 진짜 사랑과 정교한 연극을 구분할 수 있나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정 속에서 진심이 보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찜질방에서 들은 그 대화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민수와 결혼했을 거고 우리 가족은 파산했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작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